네, 안녕하세요. 꼬꼬 아저씨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폭염의 계절이 다가왔는데요. 올해 장마도 아마 며칠 후면은 물러서리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와 맞물려서 극심한 폭염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농가에서는 1년 중에 가장 어려운 시기라고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이 폭염으로 인한 가축 폐사 피해는 실로 엄청납니다. 특히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해 가지고 가축 폐사 마리수가 전국에서 한 1,000만 마리 정도 이상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 집계되지 않은 그런 마리수를 계산해 본다면 그보다 엄청난 그런 마리수가 폐사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자연적인 재해를 우리 농가에서 거역할 수는 없는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최대한의 예방 조치를 취해 주시되, 만일에 불의의 사고로 폭염 피해를 당하신다면 우리가 가축재보험에 가입을 해서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2019년도에 들어와서 가축재해보험 약관이 많이 변경이 되었다는 사실인데요. 각 손해보험사에서는 지난해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해서 손해율이 800에서 1000% 정도에 육박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약관을 변경했다고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재해보험 가입 농가들에게 어떤 한마디에 고지도 하지 않고 마음대로 약관을 변경하는 것은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변경된 약관을 바탕으로 해서 알기 쉽게 간단하게 한번 가축재보험의 실태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가축재보험 구성 요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축재보험 안에는 인간에 의해서 길러지는 모든 가축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즉 말해서 대표적인 게 소나 돼지 그리고 닭, 나머지 기타 사육동물인 양봉이나 또 말 이런 종류도 다 구성 요건에 해당이 됩니다. 어느 동물이든지 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만 저는 어차피 육계 사육하는 농가로서 오늘은 북한적으로 육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종류별로 다 약관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해당되시는 그런 농가에서는 분명히 인지를 한번 하시고 그렇게 가입을 하시면 좋겠고요. 자, 알기 쉽게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수치상으로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 10분 양해를 해 주시고요. 제 경우를 비교를 해서 제가 알아듣기 쉽게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6개 10만수 규모의 사육을 하고 있는데요. 제 보험을 가입하려고 하시는 분들께는 각 손해보험사 대표적인 게 농협 손해보험에 가입을 하시게 되는데요. 각 농협에 가시면 축협에 가시면 이런 담당자들이 설계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10만수 규모의 각 마리당 최고 한도 보상액을 저는 2,500원으로 가입을 했습니다. 자, 요것은 농가의 선택입니다. 각 마리당 최고 보상 한도를 1,500원으로 할 것이냐 2,000원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농가의 선택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가입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1년에 총 납입해야 할 보험료가 360만원 정도 이렇게 설계가 되어져 나왔습니다. 어차피 요거 재해보험은 국고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한 50% 정도는 국고에서 지원이 되고요. 나머지 25%에서 30% 정도는 각 지자체에서 또 지원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가가 부담해야 될 보험료는
전체 금액의 25% 내지 30%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각 지자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한데요.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예를 들어서 폭염으로 인해서 제가 10만 수 모두가 폐사를 했을 경우에 제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최고 보상 한도가 2억 5천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차후에 마지막에 제가 다시 간단하게 한번 보상 금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가입을 하시되 요 재보험은 일시납이 기본이기 때문에 분할 납부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중간에 자기가 이런저런 사유로 해서 보험 해지를 할 경우에는 나머지 금액은 반환해 줍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보험료 산정은 뭐 어차피 설계사에 의해서 이렇게 정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각 마리당 보상 한도 금액만 자기가 농가에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가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자부담이라는 것입니다. 자부담. 총 보상 금액에서 자기가 부담해야 될 자부담, 즉 말해서 자기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2019년도에 들어와서 상당히 높게 책정이 되었다는 게 상당한 문제입니다. 작년에 폭염이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해서 각 손해사에서 손해율이 심지어 800에서 1000%에 육박했다는 그런 대답을 하고 있는데요. 농가에게 그런 것을 전가시키면 안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손해보험사 마음대로 이렇게 약관을 변경해서 재보험 가입 농가들에게 한마디 고지를 하지도 않고 마음대로 약관을 변경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농가협의회나 여러 단체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저희들 힘없는 농가들 에게서는 어차피 받아들여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알아두셔야 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이 자부담이 100만원 그리고 5% 이렇게 두 가지 중에서 농가에서 선택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즉 말해서 제가 보상받을 금액이 1000만원이면 100만원으로 제가 자부담 가입을 했으면 1000만원에 100만원을 뺀 나머지 900만원을 제가 보상받을 수 있다는 얘기고요. 5%로 가입을 했으면 100만원을 1000만원을 보상 금액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5%면 50만원을 차감한 나머지 950만원을 제가 지급받는 요런 두 종류에서 선택을 하게끔 되어 있었는데요. 2019년도에 들어와서 어떻게 변경이 되었냐 하면, 자, 예전 같은 경우에는 5년에 3회 사고가 발생했을 시에 사고 다발 농가라고 해서 자부담 요율을 10%, 20%, 30% 정도에서 차등적으로 횟수에 따라서 그렇게 했었는데 올해 들어서는 1년에 3회로 축소를 했습니다. 늘린 거죠. 그러니까 자, 실질적으로 우리가 폭염이라는 것은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너는 누구도 예측을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폭염이 예를 들어서 한 3일 왔다가 하루 쉬고 3일 왔다 하루 쉬고 이렇게 되면 각 그렇게 중간에 빈 공간이 생기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1회로 보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각각 상황을 다 1회로 간주해서 폭염이 한 번 왔다 거치고 한 번 왔다 거치고 예를 들어서 3번을 왔다 했을 경우에 이런 사고 접수에 대한 것을 각각 1회, 즉 말해서 3회로 규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1년에 폭염 피해 입는 농가 중에서 1년에 3회에 적용이 안 될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3회 적용이 되었을 경우에는 자부담이 30% 정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계산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제가 보상 금액이 2천만 원이라고 하면 300만 원을 차감한 나머지 700만 원에 대한 제가 지급을 받는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어떤 지속적인 폭염으로 인해서 닭이 폐사할 경우에 1000마리, 2000마리, 심지어 10,000마리 정도는 하루아침에 그렇게 폐사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금액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런 불합리성을 어떤 농가에게 한마디 고지 없이 이렇게 변경을 했다는 것은 정말 이거 심각한 문제인데요. 이런 부분을 반드시 인지를 해 주셔야 될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 하시는 보상 금액은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지는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 그대로 폭염 피해 보상에는 반드시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에서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만 손해보험사가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사고가 일어난 날짜에 반드시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폭염주의보가 발효되었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폭염주의보가 발효되었을 때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만 그렇게 보상을 한다는 거 반드시 인지를 하시고 농가에서 폭염 사고가 일어나면 보험회사에 반드시 접수를 한 마리가 죽든 두 마리가 죽든 일단은 접수부터 하고 그렇게 대책을 세우셔야 합니다. 자, 접수를 하게 되면 보험사에서 지정한 그런 손해사정 사무실이 손해사정인이 방문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농가에서 개별적으로 손해사정인을 선임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여러 문제로 귀찮으니까 어떤 손해보험사에서 지정해 주는 손해사정인들에게 맡기는 것도 별로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손해사정인이 방문을 하게 되면 반드시 피해가 일어난 그런 증거물들을 남겨야 됩니다. 흔히 많은 분들이 여름에 어떤 부패로 인해서 날파리나 아니면 구더기 그리고 냄새 이런 문제를 해서 손해사정인이 당일날 방문을 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사체를 매몰한다거나 소각을 시켜버리는 경우 반드시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명심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손해사정인이 첫 방문을 할 때까지는 반드시 그 사체를 점검물로 보관을 하셔야 된다는 거 분명히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첫 방문을 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서류들이나 어떤 주의사항들을 반드시 인지를 하시고요. 그에 맞게끔 대처를 해 나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보상 금액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느냐? 육개 같은 경우에 병아리가 입출을 해서 일주령 미만의 폐사를 했을 경우에는 병아리 공급되는 병아리의 가격만 보상을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즉 말해서 육개 같은 경우 병아리 가격이 지금 농가에 공급되는 가격이 500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1주 미만에 폐사한 그런 닭들에게는 500원, 마리당 500원만 이렇게 보상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닭이 출하가 임박한 상황에서 폐사가 일어났다. 그러면은 자, 제가 일일이 일자별로 일령별로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요. 자, 30일차 그러니까 병아리가 입추해서 30일 되는 날짜에 폐사가 일어났다. 그럼 실질적으로 병아리가 닭이 폐사한 날짜가 속한 고주의 평균 시세를 산정을 합니다. 그거 곱하기 6개 30일령의 평균 중량, 요게 예를 들어서 6개가 30일 정도 지나면 1kg는 훨씬 넘게 되죠. 그러니까 1kg로 가정을 한다면 평균 시세가 폐사한 날짜의 평균 시세가 예를 들어서 1,000원이라면 30일령 6개의 평균 중량이 예를 들어서 1kg면 1000 곱하기 1.0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1,000원을 보상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2,000원, 평균 시세가 2,000원이라고 가정을 하시면 2,000 곱하기 31년 평균 무게가 1kg, 그렇게 계산을 하면 한 마리당 보상받는 금액이 2,000원, 이런 뜻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최고 보상 한도 2,500원을 가입한 이유가 여기서 발생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닭 출하라는 게 우리가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의 경우 위탁 회사에서 출하 날짜를 정해주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35일령에 출하가 되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6개의 경우에 하루에 중량이 한 60g 내지 70g이 늘어나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5일이면 300g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35일령에 폐사를 했을 경우에 35일령에 폐사할 중량이 1.3kg가 됩니다. 그러면 그 주간의 평균 시세가 예를 들어서 2,000원이라고 계산, 2,000 곱하기 1.3을 하면 2,600원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회사에서, 보험회사에서 보상하는 금액은 아무리 2,600원, 2,700원이 나와도 제가 최고 보상 금액을 2,500원짜리를 가입을 했기 때문에 2,500원 이상은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쉽게 이해가 가십니까? 그런 연유로 해서 농가 자체적으로 2,000원짜리를 가입을 할지 2,500원짜리를 가입을 할지 그거는 선택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대비를 해서 본인이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런 재보험 약관 변경에 대해서 세밀하게 살펴보면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끄집어내면 상당히 어떤 복잡한 문제이고, 저 자신도 어떤 보험이라는 이런 업 자체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쉽게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없는 부분 이해를 해 주시고요. 단지 하나, 어차피 우리가 6기회를 사용하고 있고 피해가 온다는 것은 규모와 상관없이 해마다 일어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재보험 가입 대상자로서 기본적으로 익혀 놓아야 할 사항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부분이니까요.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병아리 입추 31령에 저희 농장에서 100마리가 폐사를 했습니다. 보험 접수를 했고요. 손해사정인이 방문을 해서 점검을 확인을 하고 간 상태에서, 자, 병아리 닭 출하가 완전히 끝난 다음에 위탁받은 회사에서 정산서가 나오게 되면 그 정산서를 보험회사에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험회사에서 저희 농가에 대한 육성률, 전파세에 대한 육성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평균 육성률에 그에 맞추어서 보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100마리를 접수를 했다고 해서 100마리 전체에 대한 금액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평상시에 성적이 좋았던 그런 농가에서는 그에 맞게끔 보상이 되는 것이고요. 평상시에 여러 가지 이유로 사육 성적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농가에서는 또 거기에 맞게끔 그렇게 계산을 해서 보상을 해 주신다고 보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6개 병아리 입추 31령에 폐사가 되었다면 폐사가 된 날짜, 그 주간 평균 시세, 이 평균 시세라는 것은 가축 품질 평가원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고시를 합니다. 그거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 금액 곱하기 사고 발생한 날짜의 6개 평균 무게, 평균 무게라는 것은 이것도 손해보험사에서 어떤 각 위탁 회사들의 어떤
그런 평균 수치를 정해서 발표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중량을 곱한 금액이 최종 보상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상 금액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부담 퍼센트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1,000만 원이 되었다면 본인의 자부담 퍼센트가 30%라면 30%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 700만 원이 최종적으로 지급이 된다고 그렇게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간략 한 해나마 제가 두서없이 이렇게 가축 재해 보험에 대해서 한번 가장 기본적인 내용만 알아두셔도 우리 농가에서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동영상을 한두 번 이렇게 돌려보시고 생각을 해가면서 한번 그렇게 판단을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